퇴직 후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생각 있으십니까? 퇴직자들에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정 안 되면 시골이나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서울보다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크게 들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확인차 서울을 벗어난 인근 소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바로 춘천입니다. 춘천은 예로부터 호반의 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물과 산과 계곡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강원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어 행정과 교육,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서울의 서대문구, 도봉구, 부산의 사하구, 광주의 서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춘천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삼국시대였던 고구려와 신라시대부터 중요한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였고, 특히 6.25 전쟁 때는 춘천 전투라고 하여 전쟁 발발 초기에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온 사활을 걸고 북측의 공격을 막아주어 그동안 우리 군이 전투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6일의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춘천하면 뭐니뭐니 해도 먹거리와 관광지가 유명하지요. 남이섬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지는 물론 닭갈비와 막국수 같은 메뉴는 춘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춘천하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요. 춘천이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 바로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 중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고 자란 장소들을 투어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손흥민 고향 방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춘천을 퇴직 후에 가서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선 춘천은 편리한 교통편이 장점입니다. 서울에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경춘선 ITX 전철인데요. 서울 청량리역이나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고 요금은 6,000원 정도, 소요시간은 춘천역까지 약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수도권 통합교통카드는 춘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을 오가는 교통편이 아니라 춘천 내에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래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만큼의 편리함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버스와 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어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비는 서울이 카드 기준 1,500원, 춘천이 카드 기준 1,550원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또 집값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퇴직 후 이주를 고려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춘천에 있는 모 공기업에서 얼마 전에 정년 퇴직하신 분께서 퇴직자분들이 살기 좋을 만한 두 지역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삼천동, 석사동, 퇴계동, 온이동 등입니다. 추천 이유는 깨끗하고 잘 정비된 신흥 아파트 단지라는 점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통편이 좋아 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로 10분, 남춘천역이 도보로 20분, 대학병원 두 곳 모두 승용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많은 동네와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대부분 있었고 동네 주변에는 춘천 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닭갈비집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부동산 한 곳을 들어가 상담을 받아보았는데요. 20평대 아파트를 원한다고 말하니까 20평대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 당장은 없으니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한 곳의 가격은 KB 시세에 따르면 최근 실거래가가 33평형이 5억 8천, 24평형이 4억 3천이었습니다. 관리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전기세나 관리비 등은 대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부동산의 설명이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살기 좋을 만한 지역, 두 번째는 외곽 지역인 신동면입니다. 춘천 정년 퇴직자분의 추천 사유는 그곳이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도농통합지역으로 한적하여 살기가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치는 남춘천역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이주 계획을 잡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춘천에 이사를 가서 막상 살게 된다면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물가가 쌀 거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살면 한도 끝도 없고 안 쓰면 확실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절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 춘천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길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춘천 토박이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 말을 요약하자면 대형마트는 가격이 서울이랑 똑같고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은 서울에서 가지고 오는 값이 있으니 서울보다 비싼 경우가 꽤 많고 시장에 가면 농산물 값은 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한꺼번에 몰아서 전통시장에서 사신다고 했는데요. 춘천 분들이 많이 가는 시장으로 중앙시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확실히 과일값, 채소값은 서울보다 조금 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장을 보게 된다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부부가 사는 것을 가정했을 때 차라리 동네에서 조금씩 사다 먹는 게 버리는 게 없어서 더 절약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외식 물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당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춘천분이 알려주신 닭갈비집이었는데요. 주문할 때는 메뉴 가격이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확실히 음식의 양은 푸짐한 편이었습니다. 1인분을 시켰는데 1.5인분이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성이 좋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간 식당이 유명하기도 하고 규모도 커서 혼자 들어가기가 어색했는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다면서 편한 곳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어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생활비는 살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들은 일물일까? 즉 전국적으로 가격이 똑같으니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하면 당연히 생활비를 줄일 수가 없을 테고 지역에 있는 저렴한 현지 가게들을 이용하면 절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면 춘천에 사시는 분들의 평균 생활비는 50대의 16%가 400에서 500 사이, 14%가 200에서 250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고 60대는 20%가 200에서 250만 원 사이, 16%가 150에서 200만 원 사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입니다. 50대와 60대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병세권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어가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큰 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춘천에도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강원대학교 병원인데요.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의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총 5점 중 3.6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불만족 사유 1위는 긴 대기시간으로 26%의 사람들이 답변해 전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응답자 중 48%가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춘천에 사는 40대 이모 씨는 서울이 춘천보다 의료시설이 더 좋고 치료 결과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멀더라도 서울로 병원을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춘천병원이 아주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도시가 작다 보니 어디서 살더라도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인데요. 춘천에 사시는 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총각을 앞다퉈야 하는 응급 상황의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점으로 꼽았습니다. 일단 응급 조치를 하고 대형 수술이 필요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울의 병원으로 이동하면 되니까요. 다음은 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퇴직자에게 주거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이사 후의 생계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춘천에도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춘천시 일자리센터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같은 단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춘천은 주말마다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카페나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는 좋은 환경인데요.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춘천은 서울보다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특히 전문직 일자리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 충분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춘천의 50대 분들의 65%와 60대 분들의 27%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 부분은 눈여겨보실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춘천에서의 생활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생활이 춘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상대적인 인프라 부족, 이동 시 불편함 등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여건, 개인적인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춘천이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반면에 빠르게 진로를 바꾸고 싶어 하거나 전문 직업을 원하는 경우 또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소 부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시나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